한 청소부가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한 기업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걸 전달드려야 해서요. 이창수 창립자님의 진짜 유언장입니다. 말도 안 돼. 그건 위조야. 아니요. 전 그분의 딸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 절대 중간에 멈추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그녀는 왜 청소부로 살아왔을까요? 그리고 그 유언장은 진짜였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 어디서 몇 시에 시청하고 있는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5시 도심의 고층 빌딩들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산업개발본사 건물 지하 주차장에는 이미 한 사람이 도착해 있었죠. 바로 이윤아였습니다. 35세의 그녀는 낡은 청소 카트를 끌고 천천히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단정히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유나는 날씬한 체구에 깔끔한 인상을 지녔어요. 조용하고 차분한 말투,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한 단정한 외모를 가졌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를 보지 않으려 했다고 해야겠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유나는 20층 사무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유나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이 길을 걸을 때마다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거든요. 바로 30년 전 아버지의 손을 잡고 처음 이 건물에 왔던 그날 말입니다. 유나야, 이 건물이 아빠가 세운 거야. 언젠가 이 모든 게 너의 몫이 될 거란다. 아버지 이창수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지금 유나는 그 건물의 주인이 아니라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가슴에 품고 말이죠. 유나는 청소도구를 꺼내며 오늘도 변함없는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먼지는 사라지고 바닥은 윤이 났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반복해온 일이었지만 유나는 이 일을 대충 하지 않았어요. 이 회사의 모든 구석구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진심으로 아껴왔거든요. 어느 부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누가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하는지, 심지어 각 직원들의 개인적인 습관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어요. 유나에게는 이 회사가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꿈이 담긴 소중한 공간이었거든요. 아, 청소하시는 분이구나. 수고 많으십니다. 일찍 출근한 김 과장이 유나를 보며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유나는 정중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어요. 김 과장은 유나의 이름도 모른 채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런 일은 매일 반복되었어요. 유나는 투명 인간 같은 존재였죠. 하지만 유나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고, 그때까지는 참고 기다려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거든요. 창문을 닦으며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저 멀리 한강이 보였고 그 너머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이 자리에서 바라봤던 그 풍경과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였어요. 유나야, 저기 보이는 모든 게 우리가 일궈낸 거야.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건물이나 돈이 아니란다. 사람이야, 사람. 아버지의 철학이 유나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유나는 이 회사의 모든 직원들을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비록 그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말이에요.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사무실은 북적거리기 시작했어요. 유나는 구석진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꺼내 먹으며 직원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요즘 이정훈 사장님이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 같던데.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회사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던데.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 좀 불안하긴 해. 유나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아버지가 피땀 흘려 키운 직원들을 내보낸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유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청소부일 뿐이니까요. 오후가 되자 유나는 임원 회의실 청소를 위해 25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으며 유나의 시선이 벽에 걸린 창립자 사진에 머물렀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였지만 이제는 그저 고 이창수 창립자라는 명패가 달린 사진일 뿐이었어요.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유나는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대답은 물론 들리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가 유나에게 힘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 청소를 마치고 나오던 유나는 복도에서 이정훈 대표이사와 마주쳤어요. 이정훈은 유나를 스쳐 지나가며 잠깐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무관심한 표정으로 돌아섰어요. 유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이정훈이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진정시켰습니다. 만약 알고 있다면 진작에 뭔가 조치를 취했을 테니까요.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했고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기 시작했어요. 유나는 마지막 청소를 위해 대표이사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과 함께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 구조조정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이정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유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청소 직원들도 정리해야겠군요. 외부 업체로 바꾸는 게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도 정리해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나는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오늘따라 바닥이 유난히 더러워 보였어요. 아니, 더러워진 건 바닥이 아니라 이 회사의 본질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건물은 조용해졌어요. 유나는 마지막 청소를 마치고 도구들을 정리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유나는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유나의 마음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유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부터 그녀의 평온한 일상에 거대한 파도가 몰아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30년간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대화가 마음에 걸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20층에 도착한 유나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벌써부터 몇몇 직원들이 출근해 있었고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복도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긴급 전체 회의가 있다던데? 오전 10시에 대강당에 모이라고 하던데 뭔 일이지? 유나는 청소를 하면서도 직원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뭔가 큰 발표가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좋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회사는 완전히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평소 여유롭게 출근하던 임원들까지 일찍 나와 있었습니다.
유나는 대강당 청소를 위해 1층으로 내려갔어요. 무대 위에는 이미 마이크와 프로젝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유나가 돌아보니 총무팀 미선이 서 있었어요. 미선은 회사에서 오래 근무한 직원 중 하나였고 유나와는 가끔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세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글쎄요. 하지만 좋은 소식은 아닐 것 같아요. 요즘 이정훈 사장님 표정이 영 좋지 않거든요. 미선의 말에 유나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혹시 정말 구조조정 발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오전 10시 정각 대강당은 직원들로 가득 찼어요. 유나는 뒤쪽 구석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무대 위로 이정훈 대표이사가 올라섰어요.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욱 엄숙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어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정훈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직원들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우리 한국산업개발이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는 매우 뜻깊은 해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약을 위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유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버지가 세운 회사가 50년을 맞는다는 말에 가슴이 뭉클했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강당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곧 여기저기서 탄식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정리해고 대상자 명단은 오늘 오후에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 해당 직원분들께는 충분한 보상과 함께 원만한 퇴사 절차를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정훈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강당의 분위기는 침울해졌어요. 유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버지라면 절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요.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유나도 조용히 강당을 나와 다시 청소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혹시 자신도 정리해고 대상에 포함된 건 아닐까요? 오후 2시경 유나에게도 총무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개별 면담이 있으니 총무팀으로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총무팀 사무실에 들어서니 미선이 서류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선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어두워 보였습니다. 유나 씨, 앉으세요. 미선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유나는 의자에 앉으며 최악의 상황을 각오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유나 씨도 이번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청소 업무를 외부 업체로 이관하기로 결정되었거든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충격이 컸어요. 유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퇴직금과 위로금을 합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다른 회사 취업 알선도 도와드릴 수 있고요. 미선은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지만 유나에게는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10년 동안 이 회사를 지켜온 자신이 이렇게 쉽게 버려진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근무하면 되나요? 유나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요. 그리고 유나 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모든 직원들이 유나 씨 덕분에 깨끗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었어요. 미선의 말에 유나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미선의 눈빛에서 단순한 동정이 아닌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나 씨, 혹시 창립자님에 대해 뭔가 아시는 게 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유나의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미선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유나 씨가 오래 근무하셔서 혹시 옛날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 해서요. 미선은 얼버무렸지만 유나는 그녀의 시선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뭔가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유나는 총무팀을 나와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나는 걸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유나 씨 맞으시죠? 저는 법무법인 정의에서 일하는 변호사 박성민입니다. 유나는 깜짝 놀랐어요. 변호사라니 왜 자신에게 연락을 한 걸까요? 창립자 이창수 회장님의 유품 정리 과정에서 유나 씨와 관련된 중요한 물건이 발견되었습니다. 가능하시면 오늘 오후에 잠시 만날 수 있을까요? 유나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버지의 유품에서 자신과 관련된 물건이 나왔다고요? 대체 무엇일까요? 어디서 만날까요? 회사 근처에 있는 카페 그린에서 오후 5시에 뵙겠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전화가 끊어진 후 유나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마치 운명이 자신을 어디론가 이끌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져 있던 무언가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려는 걸까요? 유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오후 근무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품이라니 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지금에야 발견된 걸까요? 오후 5시가 가까워오자 유나는 서둘러 마무리를 하고 회사를 나섰어요. 카페 그린까지 가는 길이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카페 그린은 한국산업개발본사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유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오후 5시 퇴근 시간이라 그런지 카페는 제법 붐볐지만 구석 자리에 앉아 있는 중년 남성이 유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유나시죠? 박성민 변호사입니다. 박성민은 단정한 정장을 입은 50대 초반의 남성이었어요. 그의 옆에는 낡은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유나는 긴장한 채로 그 앞에 앉았어요. 갑작스럽게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라서요. 박성민은 서류 가방에서 오래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이유나 귀하라고 적혀 있었어요. 유나의 이름이 아버지의 필체로 쓰여 있는 걸 보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창수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법무법인에 맡기신 겁니다.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었어요. 회사에 큰 변화가 생기거나 유나 씨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전달하라고 하셨거든요.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금고, 열쇠와 함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유나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회사에 큰 일이 생겼을 거야. 지하 창고 사무실에 있는 금고를 열어봐라. 그 안에 진실이 있단다. 아버지의 편지를 읽는 순간 유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30년이 지났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창고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박성민이 물었어요. 네, 회사 지하에 창고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들어갈 수 있을까요? 유나 씨는 아직 직원이니까 문제 없을 겁니다. 오늘 밤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을 밝혀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밤 9시 유나는 다시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야간 경비원에게 청소 도구를 깜빡했다고 둘러대고 건물에 들어섰어요. 지하 창고는 평소에도 가끔 청소하러 가던 곳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지하 2층으로 내려가니 긴 복도가 나타났어요. 사무실을 찾아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안을 살펴보니 구석에 오래된 금고가 있었어요.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금고에 넣었습니다.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던 금고였지만 열쇠는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공증된 유언장이었습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유언장을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나 이창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나의 모든 재산과 한국산업개발 주식 51%를 장녀 이유나에게 상속한다. 유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언장을 다시 읽었어요. 분명히 쓰여 있었습니다. 회사의 과반수 지분이 자신에게 상속된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왜 이 유언장이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이정훈이 대표이사가 된 걸까요? 금고 안에는 또 다른 서류가 있었어요. 유나의 출생신고서, 원본과 함께 DNA 검사 결과지도 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유나가 이창수의 친딸임을 증명하는 자료들이었어요. 가장 아래에는 또 다른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유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이정훈이 회사를 차지했을 거야. 하지만 그는 진짜 상속자가 아니란다. 내가 진짜 상속자야. 이정훈은 내 동생이지만 회사를 탐냈어.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았단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할 때야. 유나의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이정훈이 아버지의 동생이라고요? 그럼 자신의 삼촌이라는 뜻인가요? 하지만 왜 지금까지 이런 사실을 숨겨왔을까요?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정훈은 내가 죽은 후 유언장을 감췄어. 그리고 자신이 후계자라고 주장했지.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단다. 너는 내 피를 이어받은 진짜 상속자야. 회사를 되찾아라, 유나야. 유나는 유언장과 편지를 품에 안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게 현실인가요? 자신이 정말 이 회사의 진짜 상속자라는 걸까요? 그때 갑자기 창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나는 깜짝 놀라 손전등을 껐습니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거기 누구야?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유나는 서류들을 재빨리 가방에 넣고 금고를 닫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손전등 불빛이 유나를 비쳤습니다. 유나 씨?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세요? 미선이었어요. 그녀도 손전등을 들고 창고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유나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어요. 청소도구를 찾으러 왔어요. 내일부터 새 업체가 들어오니까 정리하려고요. 하지만 미선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유나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유나 씨가 누구인지 말이에요. 이창수 회장님의 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유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미선이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창수 회장님의 마지막 비서였어요.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걸 말씀해 주셨거든요. 유나 씨를 부탁한다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지켜달라고 하셨어요. 미선의 고백에 유나는 더욱 놀랐어요. 그럼 미선은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봐 왔다는 뜻인가요? 하지만 저는 겁쟁이였어요. 이정훈 사장에게 협박받으면서도 침묵했어요. 제 가족을 해치겠다고 위협했거든요. 미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유나는 그제서야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미선이 왜 자신에게 그런 눈빛을 보냈는지, 왜 창립자에 대해 물어봤는지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미선이 물었어요. 유나는 가방 속의 유언장을 만지며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숨어 살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진실을 드러낼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미선은 유나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3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세상에 나올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청소 도구를 들고 온 게 아니었어요. 가방 속에는 어젯밤 찾은 유언장과 모든 증거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어요. 오전 10시 임원회의가 있다는 걸 유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 청소 일정을 통해 파악한 정보였어요. 25층 회의실에서 이정훈과 주요 임원들이 모일 예정이었습니다. 유나는 엘리베이터에 올라 25층으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진실을 밝히겠어요. 회의실 앞에 도착한 유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일단 들어가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노크 소리와 함께 유나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회의 중이던 임원들이 모두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이정훈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실례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걸 전달드려야 해서요.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가방에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회의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이게 뭐죠? 재무이사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이창수 창립자님의 진짜 유언장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유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정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장 나가. 이정훈이 버럭 소리쳤지만 유나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대신 유언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분명히 쓰여 있어요. 회사 지분 51%를 장녀 이유나에게 상속한다고요. 임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유언장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정훈은 다급히 유언장을 빼앗으려 했지만 영업이사가 먼저 손을 뻗어 유언장을 가져갔어요. 이건 이창수 회장님 필체가 맞는 것 같은데요? 말도 안 돼. 그건 위조된 문서야. 이정훈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동요가 섞여 있었습니다. 위조라고 하시면 감정을 해보시죠. 저는 이 유언장이 진짜라고 확신해요. 유나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출생신고서와 DNA 검사 결과지를 추가로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이창수 창립자님의 친딸이라는 증거예요. 회의실이 완전히 술렁거렸어요. 인사이사가 서류들을 검토하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큰일인데요? 이정훈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임원들의 시선이 의심스럽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여자는 청소부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유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네, 저는 청소부예요. 10년 동안 이 회사를 청소하며 지켜봤어요. 제 아버지가 세운 회사를 말이에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미선이 들어왔어요.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이것도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미선은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그 안에는
이창수가 생전에 녹음한 테이프와 윤아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창수 회장님께서 생전에 저에게 맡기신 거예요. 언젠가 필요할 때를 위해서요. 이정훈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그는 미선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미선, 너까지 배신하는 거야? 배신이 아니에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걸 말씀해 주셨어요. 윤아 씨가 진짜 상속자라고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임원들은 이정훈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이게 사실인가요? 재무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정훈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맞아. 유 원장은 진짜야. 하지만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나는 지난 30년 동안 이 회사를 키워왔어. 충격적인 고백에 임원들이 경악했어요. 윤아도 놀랐습니다. 이정훈이 이렇게 쉽게 인정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거짓말을 하신 거네요? 영업이사가 분노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거짓말? 나는 이 회사를 위해 모든 걸 바쳤어. 이창수가 죽고 나서 누가 이 회사를 지켰는데? 이정훈이 역정을 냈지만 이미 신뢰는 무너진 후였어요. 임원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들어온 사람은 윤아의 아들 진우였습니다. 그는 복도에서 소리를 듣고 달려온 것 같았어요.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진우는 윤아를 보며 당황스러워했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보더니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진우야. 윤아가 아들을 부르려는 순간 이정훈이 갑자기 외쳤어요. 진우, 이 여자 말 믿으면 안 돼. 우리 아버지는 내가 맞아. 진우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는 지금까지 이정훈을 아버지라고 믿고 살아왔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진우야, 이정훈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내가 너의 진짜 엄마고 이창수 할아버지가 너의 진짜 할아버지야. 윤아의 말에 진우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그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리 없어요. 진우는 소리치며 회의실을 뛰쳐나갔어요. 윤아는 아들을 따라가려 했지만 이정훈이 막아섰습니다. 만족해? 이제 가족까지 망가뜨렸어. 하지만 윤아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명예훼손으로 당신을 고소할 거야. 그리고 이 모든 서류가 위조라는 걸 증명하겠어. 이정훈이 마지막 위협을 했지만 더 이상 예전의 권위는 없었어요. 임원들은 이미 그를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윤아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진실을 밝혔지만 아들까지 잃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진정한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윤아는 피고석에 앉아 떨리는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이정훈이 약속대로 명예훼손과 문서위조 혐의로 그녀를 고소했거든요.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청소부가 대기업 상속자라고 주장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어요. 피고인 이윤아는 허위 문서를 조작하여 한국산업개발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이정훈 측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들은 한 달 동안 철저히 준비해 왔습니다. 윤아의 과거를 샅샅이 파헤쳐 분리한 증거들을 수집했어요.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또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도 있죠. 윤아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15년 전 생활고에 시달리다 저지른 작은 실수와 산후 우울증으로 받았던 치료 기록까지 들춰낸 것이었습니다.
법정 안이 웅성거렸어요. 이런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유나의 변호사 박성민이 반박하려 했지만 상황은 불리했어요. 이정훈 측은 필적 감정 전문가까지 불러 유 원장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유 원장의 필체는 이창수 회장의 것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윤자의 획순서가 다릅니다. 전문가의 증언에 유나는 절망했어요. 설마 진짜 유 원장까지 위조라고 판정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가장 큰 타격은 미선의 증언 거부였습니다. 한 달 전 그렇게 유나를 도와주겠다고 했던 미선이 법정에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나는 배신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선 씨, 분명히 저에게 도와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유나가 간절히 외쳤지만 미선은 고개만 저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정훈이 미선의 딸이 다니는 대학 등록금과 가족의 생계를 위협했던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진우의 태도였어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진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정훈 사장님을 아버지로 알고 자랐습니다. 그분이 제 진짜 아버지예요. 진우의 말에 유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등을 돌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진우야, 엄마 말 좀 들어봐. 내가 어릴 때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어. 하지만 진우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런 사진 본 적 없어요. 그리고 제 어머니는 따로 있습니다. 결국 판사는 유나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집행유예 2년에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유나은 기자들의 플랫이 세례를 받았어요. 상속권 주장이 모두 거짓으로 판명되었는데 어떤 심정이세요? 앞으로 어떻게 생활하실 계획인가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유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선 유나는 혼자 걸었어요. 이정훈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로 우리 회사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보안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유나는 이정훈의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당한 것이었거든요. 회사에서는 당연히 해고 통보가 왔어요. 퇴직금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는 이유였어요. 유나는 작은 고시원으로 이사했어요. 10년 동안 모은 돈으로는 변호사 비용과 벌금을 내고 나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좁은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정말 그 유 원장이 가짜인 걸까요? 하지만 유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확신이 있었어요. 그 유 원장은 분명히 진짜였습니다. 아버지의 필체도 내용도 모두 진실이었어요. 며칠 후 유나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구했어요. 하루 8시간씩 접시를 닦으며 근근히 생활했습니다. 가끔 손님들이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어요. 요즘 세상에 별일이 다 있네. 청소부가 대기업 상속자라니. 정신 나간 거 아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대화를 들으며 유나는 더욱 위축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고시원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고 있던 유나에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낯선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유나 씨 맞나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제 이름은 장기용입니다.
이창수 회장님의 마지막 비서였어요. 유나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의 비서라니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이유가 뭔가요? 중요한 걸 전해드리려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안 돼요. 제가 머물고 있는 요양원으로 오시겠어요? 장기용 노인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유나는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오후에 가겠어요. 노인이 떠난 후 유나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또 다른 실망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비서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유나는 잠들 수 없었어요. 마치 새로운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과연 장기용 노인이 가져올 소식은 무엇일까요? 유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유나는 장기용 노인이 머물고 있다는 서울 외곽의 실버타운을 찾았습니다. 낡은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조용하고 한적한 요양원이었어요. 리셉션에서 장기용을 찾는다고 하니 간병인이 안내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어제부터 많이 초조해 하시더라고요. 간병인의 말에 유나는 더욱 궁금해졌어요. 복도를 따라 걸으며 바라본 요양원은 깨끗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지만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장기용의 방에 도착하니 80대로 보이는 노인이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유나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뜨며 일어났습니다. 유나구나. 정말 이창수 사장님을 쏙 빼닮았네. 장기용은 떨리는 손으로 유나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유나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앉아요. 할 말이 많아요. 장기용은 유나를 소파에 앉히고 자신도 마주 앉았어요. 그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았어요. 기억이 가끔 흐려지죠. 하지만 이창수 사장님과 관련된 일만큼은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유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인의 말을 믿어도 되는 걸까요? 사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며칠 저만 곁에 있었어요. 그때 사장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용아, 유나가 언젠가 힘들어할 날이 올 거야. 그때 이걸 전해줘. 장기용은 침대 머리맡 서랍을 열고 낡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유나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건 사장님의 육성이에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때가 온 것 같아요. 장기용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스피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바로 아버지 이창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유나야, 아빠 목소리가 들리니?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아마 많이 힘들었을 거야.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유나의 눈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30년 만에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정우는 내 친동생이지만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내가 죽으면 분명히 유언장을 숨기고 회사를 차지하려 할 거야.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단다. 녹음은 계속되었어요. 기용아, 유나에게 전해줘. 서재 책장 뒤에 비밀 금고가 하나 더 있다고. 거기에 진짜 증거들이 있어. 그리고 유나야, 포기하지 마라. 너는 내 딸이고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이야. 녹음이 끝나자 방 안은 조용해졌어요. 유나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주는 따뜻함과 확신이 가슴 깊이 전해져 왔거든요. 할아버지, 그 서재는 어디에 있나요? 이창수 사장님의 옛집이에요. 지금은 비어 있지만 아직 철거되지 않았을 거예요. 강남에 있는 그 집 말이에요. 장기용은 주소를 적어 유나에게 건넸어요. 유나는 그 주소를 보며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그 집이었어요. 하지만 조심해요. 이정훈이 알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장기용의 경고에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단서를 찾은 것이었으니까요. 그때 장기용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것도 드려야겠어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어린 유나가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서, 사무실에서, 집에서 찍은 소중한 추억들이었어요. 사장님이 항상 가지고 다니시던 사진들이에요. 유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죠. 유나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이정훈이 저를 요양원에 격리시켰어요.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고요. 하지만 최근에 병이 악화되면서 오히려 자유로워졌어요. 죽기 전에 이 일을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죠. 장기용의 말에 유나는 그동안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모든 게 이정훈의 치밀한 계획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미선은 왜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을까요? 미선이도 협박받았을 거예요. 이정훈은 사람의 약점을 잘 파악해서 이용하는 사람이거든요. 유나는 미선에 대한 원망이 조금 누그러지는 걸 느꼈어요. 모두가 피해자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그 집에 가서 증거를 찾아요. 그리고 언론에 공개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완벽한 증거가 있으니 이정훈도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장기용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어요. 비록 늙고 병들었지만 정의를 위한 의지만큼은 굳건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가면 위험해요. 저도 함께 가겠어요. 할아버지, 몸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요. 이창수 사장님께 마지막 의리를 지켜야죠. 유나는 장기용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게 더 든든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와 장기용은 택시를 타고 강남의 옛집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장기용은 계속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하셨죠. 이정훈과는 정반대였어요. 어떻게 형제가 그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 같아요. 이창수 사장님은 어려서부터 고생하며 사람의 소중함을 알았지만 이정훈은 형의 그늘에서 자라며 질투와 욕심만 키웠어요. 옛집에 도착하니 정말로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철거되지 않아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유나는 어릴 적 뛰어놀던 마당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서재는 2층에 있었어요. 장기용의 안내를 받아 2층으로 올라간 유나는 아버지의 서재 문을 열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책장과 책상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책장 뒤쪽을 살펴보세요. 유나는 책장을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그러자 벽에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번호키였어요. 번호를 아세요? 유나의 생년월일일 거예요.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생년월일을 입력했어요.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더 많은 증거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금고 안에는 유나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증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증된 유언장 원본, 이정훈이 유언장을 숨기는 모습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인 이정훈의 자필 편지까지 있었어요. 편지에는 형의 유언장을 숨기고 회사를 차지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다니. 장기용이 놀라며 말했어요. 유나는 증거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진짜 반격할 수 있는 무기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언론에 공개해야겠어요. 맞아요. 이번에는 이정훈도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유나는 먼저 박성민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완벽한 준비를 한 후에 나서고 싶었거든요. 기자회견 전날 밤 유나는 잠들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진우였습니다. 엄마. 아니, 유나 씨. 내일 기자회견 한다면서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유나는 가슴이 아팠지만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진실을 밝히려고요. 정말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와 찍은 사진이 있어요? 진우의 질문에 유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있어요. 당신이 3살 때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찍은 사진도 있고요. 전화 너머로 진우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사실 기억나는 게 있어요. 할아버지가 저에게 사탕을 주시던 기억이요. 유나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들이 조금씩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예상보다 많은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한 달 전 법정에서 패배한 유나가 다시 나타났다는 소식에 관심이 집중되었거든요. 유나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어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 저는 이 자리에서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진실을 증명하러 왔어요. 유나는 새로 발견한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했어요. 특히 이정훈의 자필 편지가 공개되자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 편지는 이정훈 본인이 직접 쓴 것으로 유 원장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유나는 아버지의 육성이 담긴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유나야, 이정훈이 유 원장을 숨길 거야.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거란다. 기자회견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증인을 모셨습니다. 유나의 말과 함께 장기용이 단상에 올랐어요. 비록 몸은 약했지만 그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이창수 회장의 마지막 비서였습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모든 진실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장기용의 증언이 계속되자 기자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이제는 유나의 말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어 보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유나는 한국산업개발 본사로 향했어요. 이제 이정훈과 마지막 대결을 할 시간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이미 기자회견 소식이 퍼져 있었어요. 직원들이 유나를 보며 수군거렸지만 이번에는 경멸하는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유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 대표이사실로 향했어요. 비서실을 지나 이정훈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이정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힘이 없어 보였어요. 유나가 들어가니 이정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왔구나. 이정훈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그의 얼굴은 완전히 지쳐 보였습니다. 모든 걸 다 찾았더구나. 이창수 형이 정말 치밀했어. 이정훈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아버지의 유언을 무시했어요? 유나의 질문에 이정훈은 한참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질투였어. 형은 항상 모든 걸 가졌거든. 사랑받는 딸까지 말이야. 이정훈의 고백이 이어졌어요. 나는 평생 형의 그늘에 살았어. 형이 죽고 나서야
비로소 내 것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마저 너의 것이었어. 유나는 이정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아이에게 거짓말한 것도요? 진우. 이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아이만큼은 진심으로 사랑했어. 내 아들처럼 키웠다고.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진우가 들어왔어요. 그는 기자회견을 보고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아니, 이정훈 사장님. 진우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진우야, 왜 거짓말하셨어요? 제가 누구 아들인지도 모르게 하시고. 진우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이정훈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때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새로운 증거들을 바탕으로 재심이 받아들여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법원은 유나의 상속권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어요. 한국산업개발의 주주총회가 긴급히 소집되었습니다. 이정훈은 결국 사임하게 되었고 유나가 새로운 이사장으로 추대되었어요. 하지만 유나는 예상과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이사장 자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었어요. 저는 이사장이 되려고 싸운 게 아니에요.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거예요. 유나는 주주총회에서 차분하게 말했어요. 대신 제 아들 진우를 추천합니다. 이 아이가 이 회사를 진심으로 사랑하니까요. 진우는 깜짝 놀라며 유나를 바라봤어요. 유나는 아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엄마. 진우가 처음으로 유나를 엄마라고 불렀어요. 주주총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진실은 뒤늦게 도착했지만 그로 인해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었어요. 주주총회에서 진우가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출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회사의 이사직을 맡아 아들을 뒤에서 조용히 지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유나는 진우와 함께 이창수 창립자의 묘소를 찾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과 함께 성묘를 온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늦었지만 손자를 데려왔어요. 유나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진우도 옆에서 깊게 절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지금까지 할아버지를 몰랐던 불효자손이에요. 진우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유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위로했습니다. 성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유나는 진우에게 말했어요. 이제 회사를 떠나려고 해. 엄마, 왜요?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았는데. 진우가 놀라며 물었어요. 유나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이제 너의 시대야. 하지만 엄마 없이는 안 돼요. 아직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진우야, 너는 이미 훌륭해. 할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있잖아. 유나의 말에 진우는 더 이상 말릴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엄마의 결심이 확고해 보였거든요. 며칠 후 유나는 이사직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우는 아쉬워했지만 엄마의 뜻을 존중했어요. 대신 유나에게 명예회장직을 제안했지만 유나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난 그냥 유나로 살고 싶어. 마지막 출근 날 유나는 오래간만에 청소도구를 들었어요. 10년 동안 자신이 닦았던 바닥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청소하고 싶었거든요. 20층 사무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유나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이곳에서 투명인간처럼 살았던 날들, 그리고 진실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나 이사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 유나가 돌아보니 미선이 서 있었어요. 그녀는 유나에게 다가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법정에서 거짓말한 것 용서해 주세요. 미선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유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모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함께 가도 될까요? 저도 이 회사를 그만두려고 해요. 미선의 제안에 유나는 놀랐어요. 왜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유나 씨처럼요. 유나는 미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요. 함께 가요.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회사 전체를 둘러보았어요. 복도를 걸으며 유나는 벽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끝났어요. 진실을 밝혔고 진우도 훌륭하게 회사를 이끌어갈 거예요. 유나는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회사를 나서며 유나는 진우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엄마, 어디로 가실 거예요? 아직 정하지 않았어. 하지만 어디든 괜찮아. 이제 자유니까. 진우는 엄마를 꼭 안았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나눈 진짜 포옹이었습니다. 가끔 연락드릴게요. 언제든 환영이야. 너는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니까. 유나와 미선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어디로 갈지 정하지 않은 채 그냥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산업개발 건물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어디로 가고 싶어요? 미선이 물었어요. 시골은 어때요? 바다가 보이는 곳 말이에요. 좋아요. 저도 오래전부터 그런 곳에서 살고 싶었어요. 버스는 도심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어요. 유나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0년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후회 안 해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유나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돈도 권력도 명예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혔고 아들과 화해했으며 무엇보다 자신다운 삶을 찾았으니까요.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했어요. 버스 창문으로 들어오는 석양빛이 유나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어요. 유나 씨, 앞으로 뭘 하며 살 거예요? 글쎄요. 작은 카페라도 차릴까요? 아니면 다시 청소 일을 해도 좋고요. 유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어떤 일을 하든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숨길 것도 없이 살 수 있었어요. 몇 시간 후 버스는 작은 해안 마을에 도착했어요. 유나와 미선은 버스에서 내려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어요. 여기가 좋네요. 네, 정말 아름다워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바닷가로 걸어갔어요. 석양이 바다 위에 황금빛 길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바닷물에 발을 담그며 생각했어요. 진실을 찾기 위한 긴 여행이 마침내 끝났다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진짜 자신의 이야기를 써나갈 차례라고 말이에요. 멀리서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유나도 이제 그 갈매기들처럼 자유로웠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현재의 행복만을 생각할 수 있었어요. 바람이 유나의 머리카락을 살랑거렸습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어요. 진실은 뒤늦게 도착했지만 그로 인해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나는 진정한 자유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유나의 선택, 그리고 그녀의 삶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만나요.